3부도 해야 되는데 3부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네. 하자. 안 할 거예요. 네. 못해요. 한 네. 건만 하면 안 돼? 안 돼요. 예, 모시고 네. 있으니까 모신 네. 상태에서 한 건 하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호쌤 계신 상황에서 네. 한 건 해요. 아, 네. 성호쌤 연장 근무 한번 시켜보면서 꼭 하고 싶은 한 건 같이 토론해볼게요. 성호쌤도 진짜 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방송을 하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야? 아니 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우리 얘기 안 들어 막 이런 게 답답했는데,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성호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자, 생생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 이재명 대표의 경제 성장률 3% 정책 제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성장률이 지금 1%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마감 그렇죠. 치면.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3% 성장이라 그러면 뭐 아직 선진국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따져서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인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내용 확인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 뭐 김포시 편입계 이런 걸로는 안 되고 네. 지금 있는 데서 성장 위주의 투자와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R&D 예산 깎은 거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신규 종목 또는 중소기업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형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빨리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SOC 투자, 이게 뭐 반도체 공장이 됐든 아니면 전기차 라인이 됐든 뭐 새로운 어떤 AI 관련된 게 됐든 이거를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총수요의 부족.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의 개선을 위해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결국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세 정책과 시민들 보조금 정책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즉 재정을 확대는 하되 이 재정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하고 서민들을 위한 일종의 이제 수요 확대, 그리고 이 안에서 내수 경제 확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페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저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쪽은 무조건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홍 쌤의 그 생각과 판단과 과연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아까 그 손흥민 어시스트 같은 기가 막힌 전략은 뭐가 있을지 즉석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당의 입장이, 저도 이제 당에 소속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R&D 예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연구계 학계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R&D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5조 2천억을 지원했던 하다가 때가 김대중 대통령님 때 그렇죠. R&D 예산을 되게 많이 맞아요. 그렇죠. 투자를 광케이블 했어요. 엄청 깔았죠. 네. 그때만 해도 이게 당장에 돈이 안 될 텐데 너무 이쪽에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게 그때 그 R&D 예산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맞아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R&D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두고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지금 R&D 예산을 확 줄이면 지금 당장에 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얼마 후대에 가서는 그렇죠. 그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R&D 예산을 건드리는 것은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본인이 안 지고 다음 세대한테 대통령이, 넘기는 그렇죠. 거잖아. 책임지게 하고 본인은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근데 그 다른 데가 보니까 여행비죠. 네, 그렇죠. 지 인테리어 바꾸는 네. 거, 침대 50개 그리고 추가하는 거 이런 거. 자기 말 잘 듣는 감사원과 법무부에서는 지금 1,000억 이상 네. 증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해야 될 돈을 줄이고 당장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족이 돼서 원하는 대로 이 칼질하는 그 사정기관의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라도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밀고 나갈 때 걔들이 저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금 각 이제 상임별로 심사를 하고 있고 네. 그때 이제 다시 살려야 될 예산들은 최대한 살리고 네. 삭감할 건 삭감하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 정부 여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삭감은 고유하게 국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돈은 깎을 수 있는데 쓸데없는 예산들을 다 깎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은 안 되네. 증액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이 오늘 그랬어요. 자기 맡기만 한다 그러면 100조 원도 추가로 쓸 수 있다고. 근데 그것도 쉽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더하기 임기 내라고 그렇지. 했더니 임기가 언제까지 몰라. 그래.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몰라. 이게 참 애매한 게 국회는 깎을 수만 있고 신설을 하거나 보태질 못하는 거기 증액에 때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국회가 이제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난 예산도 정해주는 줄 알았어. 그렇죠, 국회가. 근데 그게 아니었다. 예,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전체 스케줄로 보면 그 봄부터 각 부처별로 이제 그 사업 예산들을 짭니다. 그렇게 하고 6월 초에 기재부에 제출을 해요. 모든 부처가. 그럼 기재부가 6월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심사를 하고 그걸 모아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9월부터 이제 12월 2일까지 그 먼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삭감에서 이제 실링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증액을 하죠. 근데 삭감을 할 때는 이제 국회 자체 의결로,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의결해서 깎읍시다라고 하면 결정이 바로 돼요. 근데 증액은 의원들끼리 결정을 못하고 증액 요구 사항들을 나열을 하면 그걸 기재부 장관이 동의해줘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증액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 공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네. 정말 윤석열이 미쳐가지고 이거를 모두 받아서 여야 협치와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하자고 하든가.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쪽이 꼭 원하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굳이 필요 없는 예산들을 왕창 삭감시키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아라. 안 해주면 그럼 우리도 이거 이거 좀 한 푼도 안 살려주겠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리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근데 예산은 늘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 국회 예산 협상에다가 다른 법안을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다른 정치적 협상 그 협의 사항들까지 넣어서 대부분 이제 원샷에 다 처리를 하죠. 저도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올스톱시키고 예산은 거부를 해버리면 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방전이 안 나오는 거고, 이러한 처방전을 기재부나 윤 정부한테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 선거법이 됐든 정당법이 됐든 걔들이 원하는 뭐가 있을 거란 말이지. 또는 거기 기내가 요구하는 법무부 예산이나 용산대 예산은 증액이라든지 이런 카드들을 절묘하게 잘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협상의 문제.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12월 말일 거의 다 돼가지고 그냥 정부안을 그냥 수용을 해줘 버렸어. 이번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잘 협상해야죠. 근데 협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매우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야당 보고 빨리 하자. 빨리 해서 그렇죠. 이거 넣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국정과제니까 이 법 꼭 넣어야 돼. 우리가 조금 양보할 테니까 그럼 이거 받아줘. 라고 본인들이 몸이 달아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협상을 하다 안 해? 보면 반대로 해요. 그냥 아니 뭐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야당이 쓰는 전략을 어차피 이거 예산 봐도 내가 쓰나 성렬이가 쓰지? 뭐 이런 거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정과제 안 해? 국정과제를 하려면 본인들이 막 그러니까 양보하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그런 게 아니, 협상장이 안 나오는 거네? 딱 한 번 있었답니다. 그 저기 나이 줄이는 거. 아, 그건 윤석열이 빨리 하라고. 만나이 한 살 깎아주는 거, 그거 말고. 하자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없었다. 와서 뭐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요구 사항이 있어야 협상을 하는데 그냥 아님 마라라고. 그래서 난 걱정이 그거야. 나는 얘네들이 딜치고 들어올 거로 솔직히 뭘 보면 김건희 특검법을 봐요. 건의는 건드리지 말자. 그럼 예산 올려줄게.
아니 근데 예산이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칼자루는 쟤들이 준 거 아니야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12월 달을 넘겨서 결국 예산 협상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이제 4월 27일 날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태우고 이제 181일 도과가 됐고 지금 이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고 60일이 또 도과되면 12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럼 12월 23일부터는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자동 상정이 돼요. 그러면 표결만 하면 끝이고. 그렇죠. 그러면 12월 2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 조정을 빌미해갖고 특검은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딜을 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예산 나름대로 협상을 잘 해야 되지만 그 김건희 주가 조작을 국가 예산하고 붙여서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그 쟤들은 양아치니까 한다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받을 합니다. 필요가 없다? 전혀 예 그것과 그건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극한 투쟁에 아무런 협상 없이 예산안도 동결 그리고 우리 쪽에 냈던 각종 특검 이런 거 거부권 하면서 내년에는 파국인 거예요. 우리 정치는. 근데 아니 어차피 무정부 상태인데 뭐 그러니까 어때? 그리고 그래놓고 다 민주당 탓을 할 거야 아니요. 그러든 말든 차라리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좋다. 어차피 무정부 상태고 이 정부가 지들 나가서 돈 쓰는 것만 하지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차라리 들어 누워라. 그러니까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강하게 싸워라.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래요? 아니 그게 국민을 위하는 거다라는 마음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반응할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쉽게 말해서 역풍 걱정해갖고 예산안 통과 안 시켜주면 그거 다 우리가 뒤집어 쓰는데 그래도 그건 시켜줘야지 하는 놈들 나올 건데 끝까지 우리는 이제 가진 게 예산안밖에 없어.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당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단위의 회의가 있고 체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워낙 다수이다 보니 그러니까 뭐 한두 분의 생각이 이제 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매우 지금 이제 문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좀 싸우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전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물론 이제 당원들이나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강한 의견이시지만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중도까지도 총선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날 텐데 근데 저는 예산안 통과를 그것을 노골적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동의하실까? 네, 그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해도 충분히 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현역 의원은 아니시지만 지금 국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실질적인 실무자 활동가로서의 우리 박성호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네요, 또.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니라요. 그냥 갑자기 툭 던져가지고 압박 면접도 해본 건데 의외로 이쪽 분야에도 식견과 충분한 어떤 그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한 번 칭찬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아예 뭐 의원 준비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의원들 중에서도 사전 질문지 꼭 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벗어나면 막 짜증내고 이거 대답 못한다고. 그래 일절 무슨 얘기할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생방 못합니다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성호 쌤은 우리가 갑자기 질문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했어. 왜? 왜? 다음번에 초대해서 다른 주제로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하드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아니 작가님 네. 왜 그러세요? 작가님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거 듣던 청원 거, 지금 2,000명이 다 돼가요. 아이, 그것도 박성호 쌤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작가 감사합니다. 덕분이라고. 이거 왜 그렇게? 아니, 내일까지 2만 될 거니까 크게 안 쓰고. 자, 아무튼 즐거운 주말 방송 요렇게 충만하게 넉넉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갑 박성호 후보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드시 송작가 TV라고 얘기하면서 성호쌤이라고 네.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애청자분들과 저희도 그렇고 매우 만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